자, 그러면 지금 이제 그림을 그려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여기에 지금 사람이 있다고 치고 그 다음에 돌멩이를 집어 던졌어요. 그림이 잘 안 되네. 이게 던졌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얘가 가지고 있는 얘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그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걸 갖다 중요한 건 아니고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이 덩어리를 말하는 거예요. 요거. 저는 요걸 우리가 전류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측정을 해야 돼. 이 전류를 측정을 해야 됩니다. 전류를. 자, 그러면 선에 흐르는 전류는 이제 제목을 한번 지어 볼까요? 자, 선에 흐르는 전류를 측정하는 거죠. 자, 전선에 흐르는 전류는 유효일까요? 유효전류일까요? 전선에 흐르는 전류를 측정하면 전선에 흐르는 전류를 측정하면 유효전류일까요? 아니면 무효전류일까요?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다가 한번 전류계를 넣었다가 한번 보는 거예요. 전류계를 넣었다고. 자, 여기 선에다가 이제 전류계를 넣었다고 쳐요. 전류계. 자, 그럼 여기에 지금 현재 이렇게 전류계가 이렇게 보면은 뭐 이쪽에 0이고 뭐 1 이렇게 있다고 치고 이렇게 뭐 나눠져 있다고 칩시다. 네. 그러면 바늘이 이렇게 가 있다 이거예요. 바늘이 이렇게.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가 됩니까? 아이고 뭐 숫자로 가니까 좀 그러네요. 이렇게 갈까요? 3이라고 치자. 정확하게 3회가 있다. 그럼 여기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3A 전류가 흐른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네, 맞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3A라는 이 전류가 유효전류냐 무효전류냐 하는 거예요. 네. 이제 그 부분을 설명을 할 거니까 보세요. 자, 이 스위치 빼고, 너도 스위치 빼고. 자, 둘 다 뭐가 됩니까? 표현 한번 해볼게요. 먼저 전등에 있는 요 스위치가 들어갔어요. 예. 그러니까 전등이니까 당연히 지금 이제 수용가가 뭘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전력을 달라? 나 유효 전력 줘. 그래야만이 뭐가 됩니까? 내가 빛을 갖다가 만들어서 어둠을 밝힐 거거든. 그럼 여기서는 을이니까 당연히 네 그리고 보내줍니다. 예. 자, 보내드렸습니다 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때 얘가 뭐가 돼요? 3A짜리다. 3A짜리다. 예를 들어서 3A짜리다. 그럼 여기는 당연히 3A가 나타나겠죠? 예. 그러면 여기 흘러가는 전류가 3A니까 얘는 무슨 전류라고 불러야 돼요? 유효전류라고 불러야 돼요. 유효전류. 네. 자, 그런데 이번에 이걸 스위치를 끄고 이번에는 무효 소자를 한번 넣어보자 하는 얘기죠. 한번 녹색이니까 녹색 어디 갔나 여기 있네요. 자, 이렇게 한번 가자. 근데 이놈아도 3A예요. 네, 3A.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뭐가 돼요? 발전기에서 네 그리고 3A를 공급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이 전류계도 몇 A가 나타나요? 3A가 나타나겠죠. 그럼 이 3A는 뭐라고 불러야 돼요? 그렇죠. 무효전류라고 불러야 돼요. 무효전류다. 이렇게 불러야 돼요. 네. 그러면 설명의 그 포인트가 뭐냐 하는 거예요.
이게 두 개가 동시에 들어가면 그때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얘하고 유효전류를 달라고 하는 부하하고 유효전력 부하하고 무효전류를 달라고 하는 무효전력 부하가 동시에 들어가 버리게 되면 자 얘는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뭐가 됩니까? 3A 가고요. 그 다음에 3A가 요런 녹색 3A 여기로 간단 말이죠. 그러면 3A 가면 얘는 3A를 나타내지를 않아요. 예. 그러니까 두 개가 같이 존재를 하게 되면 어떤 표현을 나타내냐면 여기다 그릴게요. 자, 얘가 지금 몇 암페어? 유효분이 3A. 무조건 유효는 가로로 가면 돼요. X축으로 가면 돼요. 예. 무효는 얼마가 돼요? 직각으로 가면 돼요. 3A예요. 예. 요거는 요거고 요거는 요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두 개가 합해진 거니까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럼 그 계산기로 누르게 되면 계산기를 쓰게 되면 여기는 뭐가 됩니까? 3루트 2 이렇게 떨어지겠지만 이렇게 떨어지겠죠. 계산기 값으로는. 근데 3루트 2라는 거 루트 2가 뭐 이거 뭐예요? 그 루트 2라는 거는 그냥 쓰기 귀찮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그냥 쓴 거예요. 얘는 원래 뭐예요? 얘는요. 원래는 1.4142 막 나간다면 끝이 없다 해서 뭐가 돼요? 끝이 없다가 뭐가 돼요? 무한. 한계가 없다 이거예요. 한계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그냥 간단하게 요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뭐가 돼요? 여기 전류계는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요거예요. 3 곱하기 1.4 정도 나타날 거예요. 예. 그러면 3, 4, 12, 3이니까 뭐가 돼? 4.2A가 나타나죠. 4.2A가.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뭐가 돼요? 4를 여기다 그려놓고 반대로 이렇게 가 있다는 거예요. 4.2로 가 있다는 거예요. 4.2A. 네. 그러면 이걸 가지고는 뭐가 됩니까? 이거 가지고는 4.2A가 가는데 유효분이 얼마 가는지 무효분이 얼마 가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 포인트 정해줄게요. 유효분과 우리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로 변환되는 소자는 전등이나 전열 이런 애들 또는 뭐가 돼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이런 유효분 소자를 갖다 걸면 유효 전류만 흐르기 때문에 측정이 가능해요. 그 다음에 무효분 소자만 갖다 걸면 무효분 전류만 흐르기 때문에 측정이 가능해요. 그런데 유효분 소자와 무효분 소자가 함께 걸려버리면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뭐예요? 전동기잖아요. 전동기는 유도전동기잖아요. 그럼 자개를 만들어야 돼. 무슨 자개를 만들어야 돼요? 일단 자개 만들었다고 자개를 만드니까 자속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속을 만들어야 되니까 무효분 전류 들어가야죠. 회전자가 돌아가니까 운동에너지가 유효분 전류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므로 부하를 걸게 되면 이게 전동기 부하를 걸게 되면 여기 흐르는 전류는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전류는 두 개를 합한 이 값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 중에서 얼마만큼이 유효분이고 얼마만큼이 무효분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 요 각도를 보면 알아요. 요 각도. 요 각도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형태로 가느냐 하는 거죠. 그러면 자, 요건 이제 지우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뭐가 돼요?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것이 얼마가 되느냐 하는 거예요. 요게 얼마가 되느냐. 요 길이가. 그러면 여기다 각을 잡았으니까 여기다 각을 항상 여기 잡아야 돼요. 여기다 각을 잡았으니까 얘는 빗변이 되고 얘는 밑변이 되는 거예요. 자, 이때에
요 길이가 요 길이에 어느 정도에 해당이 되느냐라고 물어봐야 되니까 밑변의 길이가 빗변 길이에 어느 정도에 해당이 되느냐. 그런데 이건 각도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요건 당연히 뭐가 돼요? 코사인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몇 도인지 모르잖아요. 일단 몇 도인지 모른다고 쳐요. 그러면 시타라고 표기하는 거. 요 각도가 여기로 와서 코사인 시타는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가 우리가 현재 뭐가 돼요? 4.2가 되니까 요거는 그 길이는 알았어요. 4.2란 말이죠. 예. 요거다 표기를 다시 해줘야 돼요. 요거 뭐가 돼요? 4.2. 근데 이게 얼마인지 모르지. 예, 이걸 구해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가 돼요? 요걸 구하려고 해도 요 각도를 알아야 돼요. 근데 각도 알 필요 뭐가 있어? 다 여기 해놨는데. 예. 왜? 이 각도 아는 방법이요? 아무것도 없죠. 예. 아무것도 없는 건 너무 쉽죠. 말을 잘못했네. 여기 이거 그래서 요요분 전력. 예. 얘가 얼마 달라고 그러나? 얘가 얼마 달라고 그러나? 예.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그래서 요 각도를 아는 방법은 유효 소자하고 그 다음에 무효 소자의 의미를 알면 되는데 내가 멋있게 표현을 하다 보니까 유효 소자, 무효 소자라고 표현하는데 유효 소자 뭐 이거 R이잖아요. R. 예. 무효 소자 뭐 이건 X잖아요. 리액턴스라고 하는 X예요. 일단 리액턴스도 나중에 설명을 할 테니까 다 보시고 하나하나 보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뭐 하나 떠오르네? 아, 이게 무슨 각이었었죠? 이게 부하각. 그렇죠. 부하각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현재 부하가 레지스턴스 R 값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저항 부하가 얼마고 리액턴스 부하가 얼마다. 그러니까 얘가 오달한 거예요. 자, 레지스턴스라고 할게요. R은. 자, 레지스턴스 얼마 주시고 그 다음에 리액턴스 얼마 주세요라고 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갖다가 부하각을 갖다가 봤더니 이거는 원래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냥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쉽게 얘기해서 자, 수용가가 말하기를 레지스턴스 3 주시고 리액턴스도 3 주세요. 그 말은 레지스턴스 3이고 리액턴스가 3이니까 이거 몇 도예요? 45도지. 그럼 부하각이 45도예요. 그럼 여기다가 뭐가 됩니까? 여기다가 45도 이렇게 놓는 거예요. 그러면 자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 지금 전류가 몇 암페어가 흐른다? 4.2암페어가 흐른다. 근데 이 중에 이거는 두 개를 다 합한 거니까 이게 4.2라 그죠? 4.2. 두 개를 다 합한 거니까 이 중에 유효분은 얘가 얼마를 달라고 했느냐? 그거는 요렇게 현재 요 각도에서 요 길이에 어느 정도 되느냐를 알면 된다. 자, 그러면 무효분 마찬가지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 각도를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뭐 어떻게 알면 돼요? 얘가 뭐가 돼요? 달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표현을 해주면 부하각으로 표현해서 계산하면 간단하게 된다. 지금은 여러분에게 요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3을 잡았지만은 요 다음 시간에는 이 숫자가 3이 아닐 때를 우리가 뭐가 돼요?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겁니다.